이날은 연휴 첫날 개천절이었고 와이프는 처제와 만나기 위해 외출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재밌게 놀고 저녁까지 먹고 오라고 했고 저는 애기야 신나게 놀아주고 애기가 지쳤을 때 쿠팡 이츠에서 멕시카나 4,000원 할인 쿠폰을 주길래 고민 없이 멕시카나 신메뉴 와사칸 치킨을 시켰습니다. 사이드 메뉴로는 감자튀김과 치펠링을 같이 주문했습니다. 원래 핫 후라이드를 좋아하는데 매콤 바삭해서 앞으로도 가끔 생각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같이 주문했던 치필링은 사실 아이들 먹기 좋은 치킨이라고 해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느끼하지도 않고 치킨이랑 치즈 비율도 적당했어서 만족했습니다. 토요일은 집에서 쉬었고 명절에 가족들 모두 모이기로 한 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당일날 출발해서 한 번에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하루 전날인 일요일에 포천 고모리로 펜션을 잡아 출발을 했습니다. 펜션 체크인 전에 들렸던 카페였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차가 꽉 차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옥 감성의 카페였고 은은한 조명과 적절히 배치된 소나무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날 비가 와서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는 명절이라고 삶은 밤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티라미슈 밤 라떼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리고 에그마요 먹물 치아바타와 장봉베르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상당히 맛도 좋았고 카페디 조경도 정말 잘 해놔서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있고 싶었지만 아기가 조금만 칭얼대도 눈치가 보여서 혹시나 주변에 피해를 드릴까봐 얼른 마시고 펜션으로 출발했습니다. 풀빌라 펜션을 예약했고 아들은 펜션에 오자마자 뻗었습니다. 고모리 저수지에 있는 펜션인데 저수지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발가락이 귀여우니 한 번 더 보시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아이와 함께 수영을 했습니다. 추가금을 내고 아기가 평소 목욕하던 온도와 비슷한 고온수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물을 정말 좋아하는 아기여서 그런지 찡얼거리지도 않고 재밌게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안개가 낀 모습이 정말 멋있어서 라이온킹의 한 장면을 따라해봤습니다. 물도 따숩고 경치도 좋고 전에 일본 베푸에 온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만큼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찾아오셨고 바베큐를 먹기 위해 숯에 불을 붙였습니다. 토마호크 소고기와 양갈비, 양꼬치, 닭꼬치 그리고 폭립을 준비했습니다. 소, 양, 닭 그리고 돼지까지 전부 맛봤던 저녁이었습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 그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고 다 굽고 나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먹어야 해서 꼬치를 구우면 조금은 나을까 했는데 강한 숯불에 꼬치를 굽는 건 마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장은 쉬고 있었어도 코인장에는 휴장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코인이 변동성이 강했던 적이 꽤 있어서 연휴가 길더라도 긴장의 끈은 놓지 않는 편입니다. 다행히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좋은 분위기에 10월 주식 거래일이 많이 없어서 조금은 걱정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연휴간 코인이 그 수익을 메꿔줘서 맘 편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로 아빠가 시골에서 가져온 초란을 넣은 라면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풍경을 보면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취미가 베이커리인데 전날 직접 구운 빵과 스프를 가져다 주셨고 아침에 커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가족들과 보는 게 조금은 걱정됐는데 잘 만나고 아프지도 않고 무사히 잘 돌아와줘서 고맙고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은데 돌아오는 길에 차도 많이 막히고 비도 많이 왔고 또 피로가 살짝 누적된 터라 제가 힘이 빠진 상태였고 와이프가 걱정됐는지
본인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해서 돌봐주시는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고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와이프가 사주겠다는 이런 기회는 흔치가 않고 최근 와이프한테 사라고 했던 두나무 장외주식과 미장 테슬라가 폭풍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와이프 계좌가 빵빵해진 것을 인지한 저는 장어를 먹고 싶다고 했고 소고기까지 파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왕대물 장어 3인분과 툭불 한우 1인분을 시켰습니다. 저 소고기 한 덩이가 1인분에 52,000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정말 맛있었던 한우였습니다. 소고기를 먹고 나니 장어를 구워주셨고 정말 큰 장어가 나왔습니다. 2인분이 대물장어, 3인분이 특대물, 4인분이 왕대물 장어인데 지난번 2인분 시켰을 때보다 훨씬 더 두툼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가격은 3인분 기준 12만원 정도였고 소고기 가격까지 하면 20만원 정도여서 가격이 좀 난감하지만 이날은 와이프가 사준다고 해서 맘 편히 먹었습니다. 제가 내든 와이프가 내든 같은 건데 그래도 뭔가 기분은 좋았습니다. 장어탕을 마지막 식사로 주문했는데 직원분이 배부를 거라고 셀프 코너에 라면도 있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은 아이와 함께 유모차 끌 수 있는 대형 카페를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차가 정말 많았고 간신히 세워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아이돌 어떤 멤버가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촬영했다는 소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들렸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공연 스케일이 점점 커져서 생각해봤는데 최근 파라다이스가 관광객들 카지노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서 옆 호텔 일부까지도 인수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돈이 많아지니 지출하는 크기도 커진 것 같습니다. 주식쟁이라 습관처럼 파라다이스 주가를 확인했고 역시나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이렇게 사람 많고 잘 되면 조정 나오면 담아야지 했는데 마침 명절 마무리 재료 소멸이라고 오늘 급락이 나왔고 아마 바닥 확인된다면 조금씩 모아갈까 고민도 하게 되는 차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날은 긴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고 사무실에 출근해 장을 준비하려고 했던 날입니다. 와이프가 책도 읽고 싶다고 한 터라 고민하다가 돌봐주시는 선생님 오셨을 때 같이 외출했고 카페에서 잠깐 책을 읽고 대화도 했습니다. 와이프는 육아책 읽었고 저는 주도주 투자 수익의 정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20년 넘게 프롭 트레이더 생활을 하신 분의 책인데 매매 스타일은 저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 추종과 이기는 매매 전략이 인상적인 책이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근처 한우 무한리필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던 한 주였는데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한의학 체질 이런 거 전혀 안 믿었었는데 결혼 후 이사 와서 새벽 출근에 왕복 3시간 출퇴근 그리고 와서도 투잡 쓰리잡에 주말까지 일하던 시절에 한번 출근 준비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잘 못 찾던 차에 체질 한의원을 가게 되었고 육식 체질임을 알게 되었고 육식을 하고 나서 몸이 회복된 기억이 있어 유독 힘들 때면 고기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도 다시 늘리고 육아도 병행하느라 피로도 누적됐고 와이프도 예전과 다르게 힘나는 음식을 계속 찾고 있어서 고기를 자주 먹게 된 것 같습니다. 포장된 고기를 가져와서 구워 먹는 시스템이었고 찌개도 나오고 고기 외에 야채나 기타 먹을 수 있는 셀프파도 꽤 있어서 가성비 측면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촬영하고 있으니 사장님이 오셔서 유튜브 하냐고 채널명을 물어보셨는데 투자 채널이기도 하고 뭔가 막 노출되고 싶진 않은 마음에 채널명은 알려드리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긴 연휴가 끝나고 장이 열렸습니다. 연휴간 반도체 호재를 반영하지 못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등 출발하였고 순간 모든 돈이 반도체로 쏠려 다른 섹터는 장 초반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반도체를 쫓아갈 자리는 아니었고 코스닥도 키 맞추기를 하겠거니 하고 차분히 지켜보면서 대응했습니다.
이날 점심에 먹었던 것은 버거킹 신메뉴 트러플 머쉬룸 와퍼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인데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 붙였는데 눈뜨니 이미 대체거래소 장이 열렸고 아이 젖병까지 다 세척하고 오니 정규장까지 열린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매매 후보로 준비해둔 로보스타가 못 잡은 상태에서 상승이 나와버려서 너무 아쉽고 심지어 잘 준비까지 했던 터라 약간 꼬일 수 있었는데 로봇주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1차 수익 실현 후 조정 구간에서 다시 비중을 채운 SPG가 급등 VI가 나오면서 2차 수익 실현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물량 절반 정도 남겨둔 채로 장 마무리되었고 414만원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SPG 매매 복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과정은 이렇습니다. 젠슨왕 머스크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대표가 다음 시대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의 시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금리 인하 시기에 기술주 순환매에 로봇이 빠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로봇 핵심 부품은 감속기 액추에이터고 이제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진짜 수혜 기업을 매매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 분석 체크하면 배당도 하고 있고 감속기 매출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보핏에 액추에이터 단독 공급한다는 뉴스도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 진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상에서는 거래대금 동반한 기준봉 여러 번 앞서 나왔고 하락 추세 전환시키는 장기 평선 위로 밀집 안착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항 구간 돌파 실패 몇 번 했고 오늘 드디어 저항 라인 돌파에 성공한 자리였습니다. 매매 타점으로 보면 지난번 슈팅 구간에서 1차 수익 300만원 잘 챙겼었고 재매집하고 다음 상승 구간에 270만원 정도 일부 수익 챙기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이번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또 물량 채웠고 오늘은 가지고 있는 물량 급등 VI 이후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400만원 수익 추가로 챙겼습니다. 매매 한 줄평입니다. 사면 원익홀딩스, 로보스타 놓친 건 아쉽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수익 주는 SPG야 고맙다. 소고기처럼 반복해서 먹어도 여전히 수익은 맛있구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명절 이후 첫 거래일, 첫 출근이라 피곤하실 텐데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